안녕하세요. 요즘 요즘이 아니죠. 사실 몇 년 전부터 이제 AI 쪽을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AI와 관련된 프로덕션도 많이 나오고 요즘 저 코딩은 AI가 거의 필수품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작년 혹은 재작년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작년부터 이제 AI 관련해서 에이전트 같은 프로그램도 많이 나오고요, 보면. 올 초, 그러니까 작년 말 올 초 오픈클로라는 게 에이전트가 엄청난 큰 이슈가 많이 받았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에이전트를 아마 만들고 싶은 분도 아마 있으실 거고, 특히 회사에서는 이제 AI를 업무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려고 하시면 아마 회사에서 하는 업무를 에이전트가 그 업무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계시고, 그래서 에이전트를 만드시게 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에이전트를 만들려면 이제 기본적으로 내가 어, 오픈 AI나 혹은 클로드 같은 그런 퍼블릭 LLM을 사용하고 그 LLM에서 제공하는 API를 호출해서 만들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면 직접 해야 될 게 되게 많거든요, 보면. 그래서 보통 그런 오픈 혹은 내가 로컬에 설치하는 LLM을 사용할 때 이 LLM을 사용하는 에이전트를 만들 때 에이전트를 실제 그냥 일반적인 API 호출로만 하기에는 해야 될 게 너무 많으니까 이미 오픈소스로 만들어진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시면 훨씬 좋습니다. 뭐 아마 다음에 제가 또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때로는 만약에 우리가 만드는 에이전트나 AI는 오픈 AI만 쓸 거다 혹은 크루드만 쓸 거다 할 때는 오픈 AI나 크루드 쪽에 보면 그쪽 회사들이 직접 만든 또 프레임워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레임워크를 쓰면 그 회사에서 제공한 LLM만 쓸 수밖에 없지만 또 대신 그 회사에서 적용하는 LLM의 기능을 최대한 쉽게 잘 풀파워로 잘 사용할 수 있겠죠. 근데 저희가 이제 사실 여러 에이전트를 만들면 에이전트라는 게 무조건 최고의 AI가 필요하지는 않군요. 어떤 거는 좀 단순한 AI가 괜찮을 수 있고 특히 그러니까 LLM에 제가 LLM하고 AI를 같이 혼돈해서 이야기하긴 하는데 이 LLM의 응답을 빠르게 하려면 대체적으로 추론을 잘 안 해야 됩니다. 추론을 하면 할수록 응답이 늦어지죠. 근데 추론을 하면 또 그만큼 더 뛰어난 사고를 하죠, 보면. 그래서 우리가 만드는 에이전트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에 따라서 좀 많은 생각과 그러니까 추론을 많이 해야 될 거는 좀 고차원적인 LLM을 선택해야 되고, 근데 반대로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 그 대신 빠르게 좀 응답도 해야 되고, 그리고 비용도 생각해야 되겠죠. 이제 그러면 또 좀 추론을 덜하는 그리고 빨리 대답해주는 그런 LLM을 선택하는 게 좋거든요, 보면.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만드는 에이전트의 어떤 역할에 따라서 다양하게 내가 LLM을 선택하고 싶다든가 혹은 요즘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PC 성능도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리고 오픈소스로 중국에서 나오는 오픈소스들이 아직도 오픈소스를 많이 나오고 있죠, LLM이. 그런 걸 직접 설치해서 내 로컬에서 직접 들이고 실행해서 사용하고 싶을 때는 오픈 AI나 클로드에서 제공해주는 그런 에이전트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수 없고 오픈 소스로 제공된 걸 사용해야겠죠. 그래서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몇 개의 제품인데 제가 오늘 이제 소개하는 거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에이전트 프레임워크라는 걸 이제 소개하는 거고요, 보면. 그래서 제가 집 기더브에 공개된 게 있거든요, 보면. 참고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한 거라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애저를 통해서 AI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는데 그것만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다양한 모든 퍼블릭한 LLM 서비스를 다 사용할 수 있고 내 로컬에서 직접 돌리는 것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보면.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에이전트 프레임워크는 원래 사실 마이크로소프트가 이거 위에 그 앞에 이전에 다른 두 개의 AI 관련 프레임워크가 있었는데 그것들을 통합시켜서 새로 만든 게 에이전트 프레임워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올해 한 3월 달까지는 이제 약간 프리뷰 RC판이었다가 이제 3월 말쯤인가 그때 정식으로 나왔고 이제 정식 버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터브에 음, 마이크로소프트 에이전트 프레임워크를 사용해서 에이전트를 만드는 방법을 설명하는 글을 하나 만들었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API 설명 이런 거 위주로 그리고 그 API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런 이제 예제 코드를 좀 설명해 주는 거고요.
근데 이제 그만큼 이제 여기서 설명한 거는 그만큼 이제 좀 예제가 좀 단순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복잡하고 다양한 이제 예제를 보려면 또 이 기더브로 가면 됩니다. 이 두 개의 기더브 주소는 제가 이제 유튜브 링크에 걸어 놓겠습니다. 보면.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그러니까 에이전트 프레임워크가 무엇이고 어떻게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 그리고 이제 그 글이 있고 두 번째 기더브 링크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에이전트 프레임워크는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를 좀 보여주는 그런 예제 프로그램. 참고로 근데 이 예제 프로그램은 완벽하게 다 된 건 없고요. 그 완벽하게 되려면 되게 코드도 커지고 또 비싼 LLM을 써야 되기 때문에 완벽하게 된 건 아닌데 행태는 갖춰져 있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있는 예제를 보시면 이런 것도 이렇게 만들 수 있겠구나. 그렇게 좀 아이디어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요거를 이 마이크로소프트 에이전트 프레임워크를 사용해서 회사에서 몇 개 에이전트를 만들고 또 집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걸로 에이전트를 만들기도 합니다. 보면 이거 사용하시면 아마 AI 에이전트를 만들어 보지 않은 분들에게는 아주 좀 쉽게 만들 수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특히나 요즘 뭐 코딩에 다 이제 코덱스나 크루드 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같이 쓰시면 에이전트를 한 번도 뭐 만들어 본 적 없는 분들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우리가 AI가 완벽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아주 간단한 거는 그냥 뭐 대충 말 던져줘도 알아서 잘 만들겠지만 AI가 근데 좀 복잡한 거는 우리가 어떤 지시 계획을 잘 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학습할 때 제가 공개한 이런 에이전트 프레임워크가 문제의 문서 그리고 활용한 에이저 코드 이걸 활용해서 이걸 보시고 어떤 에이전트를 만드실 때 어떤 행태로 어떤 설계 어떤 방향으로 좀 구상을 해서 얘한테 지시를 하시면 아주 쉽게 좀 단시간 안에 원하는 행태의 에이전트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링크 아까 제가 두 개의 각 기더브에는 각각의 PPT 문서가 있고요. 그래서 그 PPT 문서를 한번 보시고 문서나 코드를 보시면 좀 더 이해하기 더 좋으실 것 같아요. 보면 제가 이제 제공한 거는 저는 그래서 이제 애저는 안 쓰고 그리고 뭐 오픈 AI나 클로드 걸 안 쓰고 그래서 일반적인 퍼블릭한 LLM을 사용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두 개를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픈 라우터 아마 사용해 보실 분도 있을 것이 같고, 그것도 조금 덜 유명하지만 포에라고 또 이 다양한 LLM을 사용해 주는 서비스가 있거든요. 보면 그래서 이 두 중에 하나에 원하시는 대로 서비스를 사용해서 여기에서 또 사용하고 싶은 LLM 모델을 선택하시면 이제 에이전트가 그 LLM 모델을 사용해서 동작할 수가 있습니다. 보면. 그래서 이 학습 가이드는 이제 AI 에이전트 뭔지 이건 뭐 많이 이야기 들었으니까 뭐 굳이 이거 아니어도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주인공이랄까 해야 되나 마이크로소프트 에이전트 프레임워크가 어떻게 사용하는지 어떤 기능이 있는지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대로 다양한 LLM 공급자를 어떻게 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또 많이 사용하는 게 뭐 레거도 많이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업무 자동화 그리고 멀티 에이전트 워크플로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좀 간단한 예제로 통해서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자료는 에이전트 처음 만드신 분들 접하실 것 같아요. 에이전트를 아마 몇 번 만들어 보신 분들은 굳이 하지 학습할 것까지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뭐 다른 것도 그렇지만 보통 프레임워크가 기본적으로는 어떤 제품이든지 뭐 특징적인 좀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보면. 그래서 아마 다른 에이전트 프레임워크를 다뤄보신 분들은 쉽게 조금만 보시면 이 마이크로소프트 에이전트 프레임워크가 어떤 기능을 제공해주고 어떻게 사용하실지를 금방 아실 거예요. 또 반대로 마이크로소프트 에이전트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알게 되시면 이거 외에도 또 다른 뭐 파이썬이나 타입스크립트 다양한 게 많죠 보면 그런 데서 좀 유용한 에이전트 프레임워크도 좀 쉽게 다룰 수 있습니다. 일단 뭐 제가 봤을 때 마이크로소프트 에이전트 프레임워크의 가장 큰 장점은 C샵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참고로 파이썬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보면.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에이전트 프레임워크는 C샵과 파이썬 두 개의 언어로 다룰 수가 있고요.
특히 내가 C샵을 잘 알고 C샵을 사용하면서 뭔가를 에이전트 프로 에이전트를 만들고 싶다면 제가 봤을 때 마이크로소프트 에이전트 프레임워크가 거의 아마 유일하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특히 만약에 이 에이전트를 만드는데 이 에이전트가 서버 기반으로 동작한다 하실 때는 성능도 좀 중요해지죠. 이때는 이게 그냥 로컬에 그냥 개별의 프로그램으로 동작할 때는 사실 파이썬으로 만들어도 어느 정도 괜찮고 타입스크립트로 만들어도 괜찮죠. 사실 그렇게 그런 언어를 사용해서 만든 유명한 에이전트도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내가 만드는 에이전트가 하나의 웹 서비스로 동작한다면 이거는 그 웹 서비스에 많은 사람이 접속해서 요청할 거잖아요, 보면. 이제 그렇게 되면 그 웹 서비스의 성능도 중요해야지 최대한 단일 머신에 많은 사람의 요청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보면. 그래서 그럴 때는 제가 봤을 때는 뭐 파이썬이나 타입스크립트보다는 C샵이 좀 더 성능적으로 더 뛰어나다고 생각되고요. 특히 만약에 좀 저처럼 C샵을 좀 많이 사용한 분들이 내가 에이전트를 만들고 싶다 할 때는 C샵으로 하는 게 제일 편하겠죠, 보면. 그래서 그때 특히 이 마이크로소프트 에이전트 프레임워크가 좋습니다, 보면. 그래서 단내 10 저는 뭐 진짜 단내 10이 지금 현재 나왔기 때문에 단내 10을 사용하는 걸 추천드리고, 근데 8.0 이상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 뭐 비어스 코드 같은 거 쓰셔도 되고, LLM 공급자는 다양하게 내가 그러니까 오픈 AI 호환 API라는 게 있는데 이 방식만 사용하면 다양한 LLM 공급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선택해서 오픈아도 포에야 뭐 올라마나 혹은 내 로컬이나 혹은 실제 챗 GPT 오픈 AI 걸 쓸 수 있고요. 다양하게 쓸 수 있습니다. 보면. 그리고 이제 이런 에이전트를 쓸 때는 보통 요 세 가지 주소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보통 이제 그 LLM을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주소, 그리고 LLM 모델이 다양하게 많잖아요, 보면. 예, 그래서 어떤 모델을 쓸 건지, 그리고 또 API 키가 필요하죠. 에이전트 기반으로 동작하는 거는 대부분 API 키라는 걸 사용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크로드 코드나 코덱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거기에 또 프로나 뭐 맥스 등급을 사가지고 서버 스크래치로 사용하잖아요, 보면. 근데 그거 다르게 에이전트로 내가 별도의 프로그램 만들 때는 보통 그렇게는 사용 못하고 API 키를 구매를 해서 그걸로 사용해야 되는 그 종량제로 사용하게 되는 거죠, 보면. 그래서 요 세 가지 정보가 필수로 들어가야 되고, 특히 에이전트를 만들 때 제일 조심해야 될 거 이 API 키가 공개되면 안 되겠죠, 이거. 예. 그러니까 이거는 사용하는 사람이 자기가 구매한 API 키를 넣게 해야 되지. 내가 개발할 때 사용하는 내 API 키를 그대로 그냥 다른 사람한테 공개돼 버리면 내가 돈 주고 산 API가 다른 사람들 막 다 써버리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API 키가 함부로 노출되지 않게 좀 조심해야 됩니다. 에이전트 만들 때. 예, 그래서 뭐 전체 학습을 하면 뭐 다른 걸 비슷하게 뭐 환경 준비 어떻게 뭐 기본적인 거 하고, 그리고 기본 개념 말하는 거 특히 이 기본 개념을 잘 아셔야지 이제 내가 에이전트를 만들 때 크로드 코드나 코덱스로 에이전트를 만들 때 제대로 된 설계를 하고 지시를 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아주 꽤 중요합니다, 보면. 그래서 뭐 이거 문서로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환경 준비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완전 초보는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뭐 모르셔도 아마 괜찮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뭐좀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뭐 이렇게 해서 오픈 아우터나 근장 포에 이 두 개가 좀 유명한 이제 LLM 퍼블릭한 LLM 서비스를 공급하는 곳이라서 제가 잡은 건데,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 외에 다른 것도 이런 비슷한 거 있으시면 사용하시면 되고, 혹은 직접 멋이 아니면 그래픽 카드가 4090 지포스 4090 이상인 분들은 뭐 요즘 공개된 LLM 어떤 거는 좀 사용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는 로컬에 실행하시고 그거를 API를 호출해서 또 사용하셔도 됩니다. 예, 그래서 아까 뭐 했던 이야기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뭐 첫 프로젝트는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예, 그 첫 번째, 그리고 뭐 첫 번째 이제 내가 만든 이 LLM API 키, 뭐 주소 모델이 제대로 동작하는지 확인해야 되죠. 이거 돼야지 에이전트 동작할 거니까. 그래서 간단하게 만들어서 요거를 한번 제대로 동작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잘 동작하시면 앞으로 내가 LLM API나 base URL 주소나 모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체크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장은 기본 준비하고 내가 발급받은 LLM을
제대로 호출되는지 확인하는 정도. 그리고 2층은 이제 2장 핵심 개념. 이 어쩌면 2장이 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 2장 이 부분을 잘 아셔야지 이제 뭐 바이브 코딩 할 때 제대로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에이전트는 뭐 요런 뭐 이렇게 특징이 있죠. 보면 자율성 도구 사용. 근데 이것도 조금 잘 아셔야 되는 게, 내가 만약에 에이전트 처음 만드신다고 하실 때는 내가 만든 에이전트 어떻게 동작해야 될지를 요 5개의 항목을 보고 그걸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처음 에이전트 만드시면, 특히 만약에 프로그램 만든 개발 경험이 많으신데 에이전트를 만들게 되면 순간 약간 이제 실수하시면 예전에 그냥 우리 룰 베이스 기반으로 동작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해버릴 수가 있거든요, 보면. 사실 그거는 이제 전혀 AI가 아니죠, 보면. 그리고 에이전트의 특징도 많이 못 살리고. 근데 이 5개의 항목을 잘 생각해서 진정한 이제 에이전트를 만드시면 좋습니다, 보면. 그리고 뭐 이제 이 전통적인 방식은 룰 기반이죠, 그냥. 그러니까 룰 기반의 단점은 이제 딱딱 정해진 그 행태로만 동작할 수 있죠. 이게 어떤 그 AI가 어떤 본능성을 가질 수도 없고, 어떤 지정된 형식을 벗어났을 때 그걸 대응할 수 없죠. 반대로 에이전트는 하나의 지능이 동작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목적과 방법과 이런 것들만 딱 정해 놓으시면 그거에 따라서 AI가 최대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알아서 할 수가 있거든요, 보면. 그래서 훨씬 우리가 예전에 에이전트 위의 방식으로 만들었던 프로그램보다 훨씬 더 범용성 있고 사용자가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툴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보면.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뭐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면. 그리고 이제 에이전트를 만들 때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이 툴이에요. 툴 콜링. 그러니까 그 에이전트는, 그러니까 LLM은 기본적으로 생각만 있지, 뭐 사람으로 따지면 LLM은 두뇌만 있지 손발이 없거든요, 손발. 그래서 뭔가 두뇌로서 말을 할 수 있지만 실제 얘가 뭔가를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두뇌만 있는 LLM한테 손과 발이 만들어준다는 게, 뭐 제가 봤을 때 쉽게 생각하면 이 툴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툴이라는 게 또 뭐냐고 생각하면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하나의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떤 함수를 만들어 놓으면 LLM이 어떤 사용자 요청에 대해서 그 요청을 처리할 때 내가 사용할 수 있는 함수를 보고 그 함수 목록에서 가장 적합한 함수를 호출해서 그 결과를 사용해서 그 목적을 이루는 거거든요, 보면. 그래서 뭐 되게 어쩌면 되게 단순한 이야기지만, 예, 에이전트를 만들 때 어쩌면 이 툴 부분을 잘 만드시고 잘 구성해 놓으시면 내가 원하는 목적의 에이전트를 만들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툴 부분 잘 이해하시면 그 뭐 에이전트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땐 다 이해했다고 봅니다, 보면. 그리고 이제 스레드가 이제 대화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용하고 있는 LLM은 기본적으로 스테이트레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메모리에 어떤 저장되어 있는 게 없어요, 보면. 그래서 우리가 어떤 LLM을 통해서 한 번의 대화가 아닌 연결된 대화를 계속 한다면 내가 앞에 했던 이야기를 LLM은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LLM과 대화할 때 그걸 같이 연결해 줘야 되거든요. 이전 메시지, 그러니까 내가 1턴 때 했던 이야기를 5턴 때 이야기할 때도 1턴 때 했던 이야기를 같이 줘야지만 LLM은 내가 1턴에서 했던,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했던 이야기를 이해를 할 수 있어요, 보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스레드라고 부르면 되는데, 이제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면 그런 부분이 다 자동으로 됩니다. 그냥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내가 LLM인데 뭐 질문을 하고 요청을 하면 내가 앞에 여러 번 질문을 요청했던 것들이 내가 수동으로, 예, 내가 새로운 질문과 요청할 때마다 굳이 붙이지 않아도 이제 프레임워크가 자동으로 붙여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런 대화가 이제 너무 많아지지만 이제 또 아시겠지만 이제 컨텍스트가 다 차버릴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혹은 내가 에이전트를 한번 사용해서 또 내가 원하는 결과를 이루는 이후에 종료시키고 새로 키면 또 다시 얘는 처음부터 시작하거든요, 보면. 그러니까 내가 앞에 했던 이야기가 LLM 기억을 못 하고 있죠, 보면.
그래서 LLM에 어떤 장기 기억을 주고 싶으면 이런 이제 콘텍스트 프로바이더라는 걸 사용해야 되고요. 보면 그래서 프로마크는 좋은 게 이런 것도 대부분 다 제공되고 있죠. 보면 그래서 장기 메모리를 내가 만들 때 내가 이거 마커다운으로 저장할지 레디스에 저장할지 혹은 MySQL 같은 거 RDBMS에 저장할지 아니면 벡터DB에 저장할지 그런 것들을 콘텍스트 프로바이더를 통해서 어떤 인터페이스를 사용해서 내가 구현할 부분만 구현해 놓으면 장기 메모리 기능이나 이런 사용자 프로필 기능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앞에 잠깐 이야기했던 오픈크루나 요즘 유명한 헤르메스 같은 거 만드시려면 콘텍스트 장기 메모리 부분 아주 필수죠. 사용자 프로필하고. 그리고 또 만약에 에이전트가 아주 큰 일을 처리할 때는 에이전트 하나만 동작하면 안 되거든요. 보면 복수 에이전트가 서로 오케스트레이션 그러니까 오케스트레이션이 돼야 되는데 그때는 워크프로라는 걸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에이전트 프레임워크를 사용해서 이제 우리가 에이전트한테 요청하고 응답을 할 때 그 흐름을 이렇게 잘 표현했거든요. 보면 상제 베이스를 에이전트 전달하고 그 스레드란데 자동으로 저장이 되고요. 그러면 이제 LLM이 우리가 보는 메시지를 받아서 지각을 보고 어떤 툴 도구 정보도 같이 받는 거죠. 도구 정보 메시지와 도구 정보를 같이 받고 그러면 이제 우리의 요청을 처리할 때 이 중에서 우리가 제공한 도구 중에 가장 적합한 도구를 호출해서 그 도구 결과와 LLM의 추론과 포함해서 우리한테 이제 결과를 알려주게 됩니다. 보면. 그리고 그 결과는 또 그대로 스레드에 저장돼 가지고 다음에 내가 또 LLM의 질문 요청을 할 때 그 데이터가 그대로 같이 담아서 또 다시 가게 되죠. 그래서 뭐 오픈라이트 같은 거 같으면 제가 봤을 때뭐 퍼블릭된 LLM 서비스 중에서는 제일 유명한 게 오픈라우트라고 보는데 그래서 뭐 여기를 지금 제가 엔트로피가하고 오픈 AMI 했는데 이거 외에 중국 쪽에서 만든 킴이나 뭐 이런 QN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LLM을 보고 가격이나 능력 이런 걸 보고 제가 적합한 것을 고르실 때는 뭐 제가 봐서 오픈아우트가 꽤 좋은 스택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진짜 우리가 회사에서 많은 사람이 사용하는 거라면 이 비용이라는 걸 절대 무시 못 하거든요. 안 그러면 비용이 계속 쭉쭉쭉쭉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비용 부분도 잘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장이 이제 아주 큰 핵심이기 때문에 이 장 부분은 잘 이해하시기를 꼭 바랍니다. 그리고 3장부터는 이제 2장에서 이해했던 거를 이제 실제 코드를 만들어가면서 이제 시기를 배우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좀 더 이제 에이전트 프레임워크를 조금 더 쉽게 사용하기 위해서 또 제가 제공된 소스 코드에는 에이저 코드라고 보면 되겠죠. 거기는 약간 래퍼한 게 있거든요. 보면 그래서 그게 이제 AI 에이전트 빌드인데 그래서 이런 걸 사용하면 우리가 어떤 LLM 그 서비스 공급자를 바꾸어도 요 앞에 이 부분만 바뀌면 다른 코드는 거의 변경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봤을 때 프레임워크 사용할 때 또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보면 다양한 LLM 공급자를 사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걸 뭐 바꿨을 때 코드의 변화가 거의 없고 예. 그래서 뭐 이제 가장 간단한 거 하나 만들어 보고요. 그리고 멀티태 아까 이야기 들어오제 이게 지금 하이 모드라서 지금 LLM한테 여러 번 물어보는 거잖아요. 여러 번 내가 LLM과 대화를 하는데 내가 앞에 있던 대화가 LLM이 이해를 하려면 LLM한테 계속 그걸 같이 묶어서 보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프레임워크를 쓰면 이렇게 크리에이트 스레드 하나만 하시면 프레임워크가 알아서 이전 대화를 계속 넣어줘요. 묶어가지고 쉽게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추론을 많이 하고 특히 답변이 길어지는 거는 스트림으로 돼야 되겠죠. 런너식은 한 번에 모든 결과를 다 뿌려내는 거거든요. 보면 그래서 아주 많은 큰 대화를 뿌려낼 때는 런 어싱크를 쓸 때는 너무 많이 기다려야 될 수도 있고 혹은 너무 많은 아웃풋을 내야 되니까 에러가 날 수도 있겠죠. 보면 그래서 아주 많은 내용을 뿌려낼 때는 런 스트림이라는 걸 또 사용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뭐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내가 언제 런 어싱크를 쓸까 런 스트림 쓸까 사실 이거는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바이브 코딩 하시면 이거는 이제 AI가 알아서 선택해 주거든요. 지가 내가 요청한 것에 최대한 접속한 것을
그래서 우리는 AI한테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떻게 동작하는지 등만 구체적으로 잘 설명해 주시면 또 됩니다. 근데 이런 게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되겠죠. 알고 있어야지 AI가 제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만들고 있는지 안 만드는지를 알 수 있을 테니까. 예, 그래서 뭐 이런 거 있고, 그 다음에 툴도 아까 중요한 게 툴수죠. 그래서 우리가 에이전트를 만들려면 아까도 앞에 했던 이야기지만 어떤 의미로 우리가 툴을 제공해 줘야 돼요. AI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만드는 에이전트는 어떤 목적이 있을 거잖아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에이전트인데, 그럼 그 목적을 달성을 하면 이제 LLM이 추론과 생각을 할 건데, 실제 동작, 그 동작을 우리가 만들어줘야지 동작하겠죠, 지가. 그래서 그 동작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손발이 툴이라고 좀 생각하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사실 이게 날씨를 모르는 툴이라서 이거는 이제 학습을 하기 위해서 되게 간단한 거라서 이것만 봐서는 이게 뭔가 싶기도 하겠지만 이제 에이전트를 직접 만들어 보시면 이 부분이 실제 되게 필요합니다. 뭐 제 예를 들면 저는 근래 이제 이게 회사에서 회의를 예약하는 에이전트를 만들었는데, 그럼 회의를 예약을 하려면 만약에 내가 매월 뭐 5월 26일 날뭐 2시에 어떤 회의실에서 회의를 하고 싶다. 회의 예약을 할 회의 예약을 잡아줘.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AI는 어떤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게 그 회의실이 지금 있는지 없는지, 없는 회의실에다가 회의를 잡아달라면 안 되겠죠. 그리고 회의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두 번째는 회의실이 지금 비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겠죠. 예, 그러면 우리가 툴로서 만들어져야 될 게 어, 회의실 목록을 접근할 수 있는 API, 그리고 그 회의실에 어떤 예약이 되어 있는지 안 되는지를 알 수 있는 API를 호출할 수 있는 게 이제 그걸 함수를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되겠죠. 보면 뭐 그거는 API는 또 별도로 만들어져 있다 치고, 그래서 그런 함수를 만들어 놓으면 제가 만약에 아까 에이전트한테 5월 26일 2시에 어떤 회의실로 회의 예약해줘 이러면 LLM은 딱 제가 생각하는 거죠. 이러면 아까 지금 제가 했던 이야기 그대로 이 회의실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유효한 회의실인지를 알아볼 거고, 그게 맞다면 그게 회의실이 예약이 비어 있는지 안 비어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이 함수를 호출하겠죠. 그래서 그 함수 결과를 보고 저한테 응답을 해보죠. 만약에 제가 없는 회의실인데 회의를 하고 싶다 그러면 그 회의실은 없다고 할 거고, 혹은 회의실은 있는데 누군가 이미 예약을 할 수 있겠죠. 그럼 저한테 이야기해 주겠죠. 그 회의실이 언제 몇 시에서 몇 시까지 이미 예약이 되어 있다. 그리고 보통 이제 LLM이 이제 머리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는 안 끝나죠. 저한테 반대로 다시 제의도 하겠죠. 때로는 어떤 회의실이 또 비어 있으니까 그 회의실 사용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식으로. 요게 이제 에이전트, 우리가 옛날에 만들었던 룰 기반으로 동작하는 프로그램과 에이전트 다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룰 기반에서는 그 하나하나를 모든 걸 if else로 다 만들지 않으면 이게 유저에 딱 맞추어서 어떤 동작을 할 수는 없겠죠. 근데 이제 LLM 기반으로 동작하는 에이전트로 만들면 어떤 목표만 딱 제시해주고, 이 LLM이 뭔가 동작할 수 있는 툴만 갖춰주면 최대한 어떤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가 노력을 하거든요. 그 사용자에 맞춰서. 그런 게 있지. 저는 우리가 예전에 만들었던 프로그램과 에이전트 간의 큰 차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지금 뭐 LLM 주술이 아닌데, 정확하게는 이게 프레임워크의 디스크리션 어트리뷰트 속성이 있거든요. 보면 그 속성을 대해서 이 함수가 무슨 함수고 이 함수의 이 파라미터들이 뭔지를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LLM도 알고 있죠. 알 수 있겠죠. 예, 내가 이제 어떤 사용자 요청이 왔는데 그 요청을 처리해주기 위해서 내가 어떤 툴을 호출해야 될지 쭉 봤을 때 그 툴이 어떤 툴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럼 그 툴을 호출할 때 뭐 인자값을 이렇게 줘야 되는데 무엇을 넣어야 될지를 알아야 됐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설명해 줘야 됩니다. 함수에다가. 그리고 당연히 툴은 보통 하나만 하지 않겠죠. 엄청 간단한 에이전트가 아니면 두 개 이상의 복수 개의 툴을 이렇게 등록해 놓고 LLM이 그 중에서 선택해서 사용하도록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 툴을 동시에 등록하는 것은 이제 기본이죠.
그리고 대부분 아마 이제 좀 다르겠지만 어떤 아까 제가 아까 앞에 이야기했던 회의 예약 서비스 같은 있는 거 사용하려면 아마 우리가 만든 툴은 쭉 함수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기서 아마 API 호출을 통해서 결과를 얻고 이제 그 결과를 LLM에 다시 전달하고 그렇게 돼야 될 겁니다. 보면.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만든 호출하는 API가 만약에 좀 비용이 나온 이 비용이란 건 돈적인 비용도 될 거고 어떤 지연 시간의 비용도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도 내가 또 캐싱해서 좀 해야 하는 이런 부분은 이제 AI가 아니고 저 보면 엔지니어링 능력이 조금 그래서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스레드는 아까 이야기했대로 이전 대화를 기억하도록 하는 거. 예, 그래서 스레드는 사실 우리가 거의 할 게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냥 기본 다 되고요. 다만 장기 기억을 하게 할 때는 장기 기억은 메모리가 아닌 어딘가에 저장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우리가 또 추가적으로 좀 작업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스레드가 있을 때 없을 때 예, 그래서 이거는 뭐 이런 부분 사실 거의 자동으로 다 해주기 때문에 크게 볼 건 없고요 보면. 예, 그래서 이 스레드 장기 기억이 이게 스레드가 할 때 중요한 거는 요 토큰의 최대 제한이 있죠. 무제한이 아니고 예, 제약해서 무제한도 아니고 그리고 너무 많이 쓰면 비용도 올라가고 그리고 지금은 사실 토큰이 뭐 1메가까지 되는데 이 사실 한 보통 이야기 들어보면 400K 정도만 넘었으면 약간 LLM이 좀 멍청해진다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콘텍스트는 최대한 최소화하는 게 좋기 때문에 또 그래서 때로는 만약에 우리가 만든 에이전트가 어떤 사정상 사용자와 여러 분을 통해서 대화를 하게 된다면 근데 그 대화의 그 어떤 양이 작으면 좀 더 길게 대화도 좋겠지만 만약에 대화를 통해서 많은 데이터가 계속 축적된다면 그게 토큰을 넘쳐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있는 코드처럼 특정 턴 이상이 넘어가면 종료를 시킨다든가 아니면 기존 앞에 것들을 다시 압축을 시킨다든가 한번 삭제를 시킨다든가 또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뭐 고급기는 뭐 스틸 아까 앞에 이야기했던 그래서 그냥 이렇게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때로는 웹에서 어떤 데이터를 검색해서 와야 될 때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웹 검색하는 API 서비스를 또 사용해야 되기도 합니다. 보면. 참고로 이제 코덱스 오픈 AI나 저기 안트로픽에서 적은 거 이제는 에이전트 프레임워크가 있거든요. 그거 쓸 때 저는 가장 큰 장점은 웹 검색어 우리가 별도의 서비스를 쓰지도 않아도 됩니다. 보면. 그럼 그쪽 회사에서 직접 자기들이 만든 서비스를 사용하겠거든요. 보면. 그래서 또 우리가 만든 에이전트가 웹에 있는 데이터를 검색해서 그걸 뭔가 사용해야 될 때 그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 뭐 오픈 AI나 안트로피에서 적용하는 API 프레임워크를 사면 상당히 쉽고요 보면. 근데 사실 뭐 이거 사용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진 않기 때문에 이런 덕도구나 유용한 API 들고 와서 또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 코드 내가 안 만들 거고 AI가 만들 거기 때문에 뭐 요 때로 따른 이 API 비용이 좀 나올 때 검색 비용이 좀 나올 수 있건데 그것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미들웨어는 이제 이거는 이제 사실 그렇게 큰 고성능이 아닐 때는 별로 의미 필요 없는 거지만 고성능 에이전트를 만들 때는 이제 뭐 로깅이나 필터기나 성능 측정까지 다 돼야 되겠죠 보면. 그래서 그럴 때 또 미드웨어를 좀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실전부터는 이제 뭐 실전 프로젝트 몇 개 나오는데 그래서 레그를 통해서 에이전트가 더 동작하는지 그런 거 간단하게 보여주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레그를 사용하면 이제 어떤 우리가 만든 기존에 있는 문서를 사용해서 에이전트가 추론을 한다든가 대답할 수 있다 이런 거 만들 수가 있겠죠 보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간단하게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리고 특히 또 에이전트 이건 뭐 다 알겠지만 이게 약간 LLM을 사용할 때는 프롬프트도 잘 해줘야 된다. 이 프롬프트에서 통해서 우리가 만드는 에이전트의 어떤 목적과 해야 될 것 이런 것들을 지시하면 에이전트는 그 기준에 맞춰서 동작하거든요 보면. 제가 앞에 만들었던 회의 예약 에이전트 같은 경우는 목표가 사용자가 회의 예약을 할 건데 회의 예약 이외에는 들어주지 말고 난 회의 예약을 사용자가 최대한 쉽고 빠르게 할 수 있게 네가 최대한 할 수 있는 거 다 해라. 이렇게 제가 지시를 내렸거든요 보면. 그래서 제가 만든 회의 예약 에이전트는 최대한 그게 맞춰서
사용자가 좀 더 쉽게 사용할 수 있게 해주고 어떤 조건이 안 맞아서 회의 예약이 좀 힘들 때는 최대한 그 조건에 비슷하게 지 나름대로 추론을 해서 회의를 제시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 자동화 이런 것도 이제 에이전트에서 많이 쓰겠죠. 저희가 보면 데이터를 두고 가서 분석하고 예. 그래서 요게 있는 이런 부분 우리가 다 툴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파일 관리. 예. 그래서 어떤 우리가 디렉토리 조회하는 툴, 그렇죠. 함수겠죠. 그런 걸 만들어 놓으면 LLM에 어떤 추론을 하다가 어떤 디렉토리의 내용이 어떤 건지 알고 싶을 때 이 함수를 호출해서 이것들을 이제 디렉토리에 뭐가 있는지를 알겠죠. 알 수 있겠죠. 보면.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 별도의 툴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오죠. 파일 툴스라고. 이건 파일과 관련된 거 하는 거고. 어시스턴트 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실 이제 에이전트를 잘 만드시려면 이런 에이전트 선발을 잘 만들어줘야 되고 선발을 잘 만들어주려면 제가 봤을 때 좀 프로그래밍 경험이나 이런 것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선발을 무엇으로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를 알고 있어야 그걸로 지시 내릴 수 있겠죠. 어, 저기 코덱스나 뭐 크루드 오픈 크루드 코드 같은 건데. 그리고 만약 우리가 만드는 에이전트가 아주 대규모 좀 큰 일을 할 때는 하나의 에이전트가 아니고 복수 에이전트가 동작해야지 복잡한 일을 잘 처리할 수 있고 혹은 빠르게 처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에이전트가 한 개만 있으면 어떤 일을 순차적으로 하려면 그 일이 긴 시간이 걸리는 거라면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겠죠 보면. 근데 그거 만약 100년 처리하면 빨리 끝날 수도 있겠죠 보면. 그래서 그럴 때는 또 멀티 에이전트로 사용해서 단일이 아닌 다양한 에이전트가 동작하게 하시면 좋습니다. 특히 뭐 제가 봤을 때 멀티 에이전트 제일 좋은 것 중 하나는 우리가 만드는 만약에 에이전트가 아주 신뢰성 있게 동작해야 된다 할 때는 LLM을 하나를 쓰는 것보다는 복수의 LLM을 써서 서로 간에 검증을 하게 하면 제일 좋겠죠 보면. 예. 사실 그럴 때 이제 이런 마이크로소프트 에이전트 프레임워크 같은 거 사용해가지고 LLM 모델을 여러 개 사용하는 거죠. 하나는 뭐 챗GPT 5.5를 쓰고 한 놈은 크루드 오퍼스를 쓰고 뭐 이런 식으로 해놔가지고 서로 어떤 일을 그러니까 챗GPT LLM을 쓰는 에이전트가 뭔가를 일을 끝내면 크루드 오퍼스를 LLM을 쓰는 에이전트가 그 일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게 한다. 이러면 대체적으로 좀 더 신뢰성이 높아지거든요 보면. 그래서 그럴 때 또 멀티 에이전트를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했던 이야기들이 이제 여기 있는 오케스트레이션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뭐 오크프로는 어떻게 하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그리고 이거는 이제 뭐 에이전트와 상관없이 이제 로깅 같은 걸 좀 또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에이전트가 내가 생각한 것보다 약간 다른 동작을 했을 때 왜 그런지를 또 봐야 되니까. 그리고 혹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LLM의 어떤 지시를 내린다는 거는 LLM API를 호출하는 것이고요. 근데 API 호출이 이건 뭐 내가 만약 에이전트와 또 별개의 어떤 곳에서 동작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이유로 동작이 안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때는 이렇게 폴리나 이런 거 사용해서 몇 번 시도를 해보는 것도 좋겠죠 보면. 그리고 뭐 에러도 잘 해야 될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일반적인 뭐 에이전트라기보다는 우리가 프로그램 만들 때 좀 부수적으로 필요한 기능에 대한 설명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만들 때 다 만들고 나서 뭐 도커 같은 것도 배포할 수도 있겠죠 보면. 그리고 또 얘가 우리가 만든 에이전트가 제대로 동작하는지 이런 것도 체크를 좀 하셔야 되겠죠. 그때는 이제 매트릭이나 헬스 체크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에이전트 프레임워크는 MCP를 내가 만들 수도 있고 이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혹은 만들어진 MCP를 사용할 수도 있거든요 보면. 그래서 또 그때 뭐 MCP를 내가 만든다든가 이미 만들어진 MCP를 내가 만든 에이전트에 도출한다든가 하여튼 이런 것들 또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하여튼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면 좋은 것들이 이런 만드는 것들을 좀 더 쉽게 만들 수 있죠 되게.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충분히 필요하죠. 아까 앞에 잠깐 이야기했지만 어떤 일을 할 거냐에 따라서 모델을 동쪽으로 선택하면 좋겠죠. 간단한 일을 할 때는 좀
좀 추론 능력이 떨어지는 LLM 쓰고 반대로 복잡한 AI를 할 때는 추론 능력이 높은 LLM을 쓰고 한다든가. 예. 그리고 또는 또 그 로컬 LLM을 또 사용해서 비용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줄일 수도 있겠죠. 혹은 뭐 보안을 좀 올린다든가. 그래서 시스템 프리포인트를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하죠. LLM한테 LLM의 목적이나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예, 스레드 근데 우리 이게 이제 컨텍스트와 관련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재사용을 해야지 앞에 했던 이야기를 이해하겠죠. 근데 거기 너무 쌓이기면 거기 콘텍스트 폭발해 버릴 수 있겠죠. 그래서 초기화를 어떻게 할지도 잘 고민해야 되고. 그리고 툴 이게 좀 약간 잘못된 설명인데 이제 우리 툴에 데스크래치라는 옵션이 애트리뷰트가 있는데 그걸 통해서 이 툴이 어떤 툴인지를 또 잘 설명해 놔야지 LLM이 지가 사용할 수 있는 툴 중에 어떤 경우에 뭘 사용해야 될지, 그리고 인착과 뭘 넣어줘야 될지, 그리고 응답이 뭘 올지를 이해할 수 있어야 제대로 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면. 예, 그리고 또 중요한 신뢰성이 중요한 거는 예, 응답 품질을 검증하는 루프도 필요할 거고요. 예, 그래서 진짜 기특제는 뭐 이런 형태로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이거 AI 에이전트 빌드는 이거는 이제 에이전트 프레임워크 쪽이 아니고 그거를 좀 더 랩핑해서 쉽게 좀 사용해서 만든 랩핑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마이크로소프트 에이전트 프레임워크고 이 부분은 LLM 쪽이고 이 부분은 이제 내가 만드는 프로그램 코드라고 보시면 되겠죠. 에이전트 코드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총 11개 챕터가 있고 가격 차트가 있기 때문에 뭐 한 번씩 그냥 쭉 이렇게 보시면 될 거죠. 좋을 것 같아요. 보시면서 중요한 핵심을 조금 기억하시고 예, 어차피 여러분들이 직접 코딩하지 않고 AI가 코딩할 거기 때문에 예, 핵심적인 부분만 좀 이해 아주 개념에 가깝죠. 그것만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API까지는 외울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해하시면 좀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또 만들어 보시면 되겠죠. 아까 이야기대로 뭐 내가 만드는 에이전트가 서버 기반으로 동작한다면 뭐 C샵이라고 한다면 S.NET 코어 기반으로 동작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기존에 있는 문서를 만약에 사용해서 뭔가 처리를 해야 되는 렉을 사용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이게 이제 약간 서버 기반으로 사용할 때 또 필요한 건데 예, 어떤 매트릭도 필요하겠죠. 이 서버가 제대로 동작하는지를 봐야 되니까. 예, 그래서 이건 뭐 이제 제가 이제 게임 서버 개발자라서 있는 거기 때문에 무시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 문서는 마이크로소프트 에이전트 프레임워크가 무엇이고 여기 어떤 기능이 있고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이제 알려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문서는 이거는 이제 에이전트 마이크로소프트 에이전트 프레임워크가 뭔지를 아는 사람 입장에서 그럼 이걸로 뭘 할 수 있는지가 뭐 이걸 처음 아시는 분들은 좀 아직도 머릿속에 탁 떠오르진 않으실 거라고 보면 그래서 이게 제가 다양한 예제 코드를 만든 게 있는데 그래서 요게 이 단계대로 보시면서 아 에이전 마이크로소프트 에이전트 프레임워크도 요런 기능을 만들 수 있고 요런 걸 만들 수 있으니까 내가 이런 기능들을 조합해서 이런 에이전트로 만들 수도 있겠다. 예, 그런 힌트를 이렇게 얻으신 걸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예, 여기 이 부분이 여기죠. 이 저장소에 있는 거군요. 다 예저 코드만 주로 있습니다. 보면. 그래서 예저 코드가 뭔지는 또 알아야 보시겠죠. 이 안에도 지금 제가 문서로 저장해 있는데 그 전에 하여튼 이 PPT를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여기 있는 코드들이 뭐 하는 건지도 한번 보시고 나서 코드를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뭐 제가 게임 개발자라서 약간 여기서 만든 에이전트는 약간 게임 개발에서 이런 기능을 하는 에이전트가 있으면 좋겠다. 약간 그런 걸 생각해서 약간 만든 간단한 프로그램 에이전트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SRC2는 이제 요거 만들 때 약간 오픈크루 이런 에이전트들이 좀 유명할 때라서 만약에 에이전트 프레임워크로 내가 오픈크루와 같은 에이전트를 만들 때는 어떤 기능들이 필요할까 그런 것들을 이제 기능들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전체 완벽한 건 아니라서 어떤 거는 좀 틀만 잡힌 것 같은 것도 있거든요 보면. 그래서 그 틀만 보시고 근데 그 안에 내용은 얘기하는 때 만들어주라면 만들어주기 때문에 예, 큰 부분에 이제 그 틀만 잘 보시고
빠진 부분을 원하는 대로 채워 넣으시면 됩니다. 네, 뭐 여기 이제 첫 번째 뭐 이게 텍스트 응답 같은 경우는 뭐 저 게임 쪽에 보면 이제 뭐 기획 데이터 혹은 마스터 데이터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제 그런 데이터가 있는데 이 데이터를 가 양이 좀 많을 때는 그냥 그 데이터만 보고 사람이 판단하기 좀 힘들죠. 그래서 그런 것 데이터를 에이전트를 통해서 질문하면 에이전트가 그 데이터를 지가 파악해서 어떤 대답을 해주는 그런 에이전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게임 설정 조회 뜨는 거죠. 이런 구조에서 전사 캐릭터의 기본 HP는 얼마야? 뭐 이거 할 때는 이건 어떻게 되는 거야?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에이전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캐릭터 정보도 있고 대항 FAQ. 예, 이거는 저 데이터베이스 기반. 뭐 여기도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일단 취착하면 또 복잡해지니까 제선을 일단 약간 대체해놨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 게임이 뭐 빌드 가입을 어떻게 하는지 뭐 신청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보는 그런 에이전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계산기나 이거는 이제 이거를 만든 거는 이제 이렇게 우리가 실제 내 로컬에서 오픈그룹 같은 이런 에이전트가 어떻게든 내 로컬에 있는 PC를 파일을 다루고 뭐 조작하고 이런 거 어떻게 하는 거지 이런 거 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만든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런 것들을 만들면 내가 에이전트에 뭔가 요청하면 얘가 진짜 내 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조작해서 뭐 여기 보시면 파일 읽기를 한다든가 쓰기를 한다든가 삭제를 한다든가 이런 거 하죠. 특히 이 기능이 되면 내가 우리가 지금 이제 뭐 코덱스나 뭐 크로드 코더 같은 이제 코딩 관련 에이전트를 쓰고 있죠. 그러니까 그걸 내가 만들 수가 있죠. 이 기능이 되면 코딩 에이전트가 일단은 제가 추론해서 코드를 파일에 적어내는 거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파일 쓰기를 하는 거죠. 보면 그리고 이제 있는 코드를 읽어서 제가 이제 어떻게 코드가 구성된지를 코딩 에이전트 알려주죠. 그거는 파일 읽기잖아요. 보면 이 파일 매니지 기능을 투링으로 만들면 여기에 이제 LLM에다가 코딩과 관련된 그런 프롬프트를 넣으면 코딩 관련 프로 에이전트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보면 그래서 만약에 우리만의 혹은 나만의 혹은 우리 팀만의 전용된 어떤 뭐 개발 에이전트를 만드실 때 이런 파일 매니저 이런 기능 툴을 만드시면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툴에 대해서 이제 쓰고 그리고 이제 파일 시스템은 어떻게 다른지 뭐 이런 것들 이야기고요. 로그 파일 뭐 이런 것도 뭐 우리가 뭐 에이전트 만들 수도 있겠죠. 어떤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 만들면 아마 로그는 쌓일 거고 그 로그를 분석해서 뭔가를 했는데 사람이 부르면 힘들죠. 그런 것들 에이전트한테 맡기면 좋겠죠. 어떤 로고 파일이 있다고 에이전트 보고 그 로고 파일을 읽어서 어떤 부분이 있는지를 찾아달라면 에이전트가 잘 찾아주고 보면 근데 이제 좀 조심해야 될 거는 LLM이 한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언제나 근거를 꼭 대놓고 하셔야 됩니다. 뭐 어떤 데이터를 찾아달라 있는지를 물어봤을 때 얘가 있다고 하면 그냥 그대로 물어보시면 그냥 그대로 넘어가시면 안 되고 있으면 거기 왜 어떻게 해서 네가 있다고 나한테 대답하는지 출처를 밝혀야 되나 이래야지 이제 한각이 최대한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봤을 때뭐 에이전트를 사용하는 용도 중 하나가 우리가 어떤 아마 로그 파일이나 어떤 데이터가 쌓일 건데 이런 데이터를 분석하는 걸 우리가 예전에는 직접 우리가 크림으로 날린다든가 뭐 정규식으로 찾는다든가 뭐 이런 거 해야 되는데 LLM을 사용하면 그럴 필요 없죠. 그냥 요청하면 지가 알아서 그 디자 갖다 찾아주죠.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하여튼 여기 있는 뭐 것들은 그냥 제가 좀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에이전트로 이런 일을 하는 에이전트가 있으면 좋겠다 싶은 걸 약간 에이전트 코드로 만들었고 근데 완벽하게 만들려면 되게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완벽하지는 않고 어떤 틀만 좀 잡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웹 위에 있는 어떤 데이터를 보려면 REST API를 호출하는 툴을 만들어야 되겠죠 보면. 그래서 요거는 거의 안 만들어져 있어요. 이건 제가 지금 제 PC에 뭐 지다가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틀은 돼 있기 때문에 요거 생각하시고 뭐 회사에서 이런 에이전트 만들면 되겠죠. 뭐 이게 CS를 처리하는 에이전트를 만들어서 그러면 REST API로 지다에 있는 어떤 일감들을 읽어오게 만들고 그럼 일감들을 읽어오면
LLM이 그걸 파악을 해서 그와 관계된 어떤 일을 해놓겠죠. 이러면 이제 어, CS 처리를 해주는 예, 에이전트를 만들 수가 있겠죠. 이런 지다와 연동시키면 코드 리뷰할 때는 기더보 연동하면 될 것 같고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 예, 그리고 또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도 내가 예전 같은 경우는 직접 커리 뭐 날리고 보고 막 이래야 되는데 이제 그럴 필요 없고 예, LLM한테 그냥 요청하면 되겠죠. 그냥 그럼 지가 알아서 커리 뭐 날려서 데이터 다 들고 와서 또 그 데이터를 또 정지해서 저한테 알려주겠죠. 이런 것도 에이전트로 만들면 꽤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벡터스도 좀 데이터 클 때는 벡터 DB 같은 거 써야 되기 때문에 또 그때 써야 되는 거고요. 예, 요거는 이제 어떤 걸 만드는데 협업을 해야 될 때 하나의 에이전트, 복수 에이전트가 각각의 서로 에이전트별로 전용을 해야 될 일이 만들어 주정해 놓고 전체적인 일은 그 에이전트가 서로 협력해서 완성하게 그런 에이제 코드입니다. 예, 하여튼 뭐 이것도는 그냥 진짜로 한번 쭉 보시면 다. 그리고 에이전트를 만들 때 특히 이게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이게 많이 들어보셨는데 휴먼 인더 루프라고 HITL이라고 줄여서 하기로 하는데 여기 또 되게 중요한 에이전트를 만들 때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이전트한테 완전히 모든 걸 다 하게 맡겨버리면 에이전트가 이상한 동작을 해버릴 수도 있거든요. 보면 아직까지 에이전트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에이전트가 동작할 때 좀 중요한 판단을 한다든가 행동을 할 때는 나한테 한번 물어보고 판단해 행동해라 이렇게를 하려면 그게 이제 휴먼 인더 루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제 걸어 놓으면 AI 에이전트가 뭔가 일을 하고 에이전트가 생각할 때 이거는 좀 중요한 일이라고 판단했을 때 상대한테 물어보죠. 이거를 나는 이렇게 에이전트 입장에서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가 물어보고 그럼 우리는 거기서 판단 내리죠 보면. 그 아마 이제 코르트 코드나 코덱스로 코딩해 보신 분들은 다 한 번씩 보셨을 거예요. 이게 내가 이렇게 어떤 코딩 지시를 내리면 지가 뭐 이렇게 생각하다가 지가 알려주죠. 이렇게 이런 생각으로 난 이렇게 구현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구현해도 되냐? 혹은 A와 B가 있는데 둘 중에 뭘 선택하면 좋겠냐?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가 선택하면 그에 따라서 이제 코딩을 하죠, 지가. 예, 그게 조금 휴먼 인더 루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휴먼 인더 루프를 보여주는 예저 코드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뭐 이런 것도 좀 에이전트로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예전에 모니터링 하려면 뭐 어떤 조건에서 알람이 뜬다든가 아니면 사람이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툴에 들어가서 데이터를 봐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에이전트한테 시키면 되겠죠. 에이전트가 주기적으로 제가 그 툴에 모니터링 툴의 데이터를 읽어와가지고 뭐 이때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지 혹은 뭐 사람한테 알려야 된다든지 이런 거 만들어 놓으시면 좀 더 사람이 좀 덜 개입하면서 예, 서버 모니터링을 좀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이상지구 탐지 이런 것도 되죠. 그리고 이 부분은 좀 많이 안 맞는 이거는 예능 갈 때는 이제 LLM이 하나만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뭐 요즘 멀티모달을 지원하는 LLM을 사용하면 뭐 UI 스타일 검수기나 캐릭터 모드 같은 이런 것도 쉽게 만들 수 있죠. 아마 제 코드에서는 요거 만들려면 조금 코드 양이 커지기 때문에 계속 했던 이야기지만 완벽하게 구현은 안 돼 있고요. 행태만 좀 잡혀 있기 때문에 진짜 이런 거 많이 만들고 싶은 분들은 그 행태를 참고해서 그 빠진 부분만 잘 메꿔 넣어 주시면 됩니다. 멀티모달 그리고 뭐 PM 시스템 이런 것도 요즘 에이전트가 많이 만드시죠. 그리고 밸런싱 시뮬레이터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아마 근데 이 코드 이 제목만 보면 뭔가 좀 대단한 게 만들어져 있을 거라 생각해요. 막상 코드 보시면 지금 여기도 보시면 지금 코드 라인이 파일이 몇 개 없죠. 그래서 말이 제대로 다 구현 안 돼 있기 때문에 너무 기대는 안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계속 이야기하지만 이건 학습 목적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런 형태로 만들면 되겠다는 그 틀만 잡힌 거기 때문에 그거 좀 참고해서 실제 구현해야 될 거를 잘 구현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하여튼 뭐 요거 저는 사실 이 문서 그러니까 이 예제 코드도 좋은 것 중에 하나는 만약에 에이전트를 만들어야 되는데 뭐 어떤 에이전트를 만들어야 되지?
만들 수 있을까? 그런 거 고민하시는 분들은 여기 있는 보고 아 뭐 이런 것도 에이전트로 만들 수 있구나. 예, 그런 아이디어를 좀 얻을 수 있는데 도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만약에 이제 어떤 사람 사용자를 위한 전용적인 요즘 이제 에이전트를 만드시면 이 스킬이란 게 되게 필요하죠. 스킬 문서. 예, 스킬, 그러니까 마크다운을 만드는 스킬 문서를 읽어들어서 AI가 더 어떤 동작을 할 수 있게 하는. 아까 우리 툴링으로 만들지만 이 툴링으로 만들 단점은 뭐냐면 툴을 우리가 만들어 놔서 LLM이 또 다른 뭔가를 하려면 우리가 툴을 제공해주지 않으면 즉 프로그램을 다시 빌드하지 않으면 LLM이 어떤 동작을 할 수 없거든요 보면. 근데 스킬 문서 마크다운 스킬 문서를 LLM이 읽어서 뭔가 동작하게 만들어 놓어 주시면 좀 더 에이전트가 좀더 좀 본, 좀 더 다양한 동작을 할 수 있습니다 보면. 뭔가 기존에 내가 만들었던 거 이외에 또 다른 동작을 에이전트한테 시키고 싶을 때 별도로 코드를 만들지 않고 그냥 스킬 마크다운으로 된 스킬 문서를 넘겨줘서 에이전트가 그걸 보고 또 다른 행동 동작을 할 수 있게 할 수가 있습니다 보면. 그런 그래서 마크다운으로 만들어진 스킬을 읽어서 좀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예제를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될 거고 요거는 이제 장기 기억을 하는데 그 장기 기억을 마크다운 문서로서 장기 기억을 저장하고 그걸 활용하는 법에 대해서 좀 예제를 보여준 예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유명한 게 오픈 크루가 보면 마크다운 문서로 장기 기억을 저장하고 있거든요 보면. 그래서 요거는 뭐 또 이런 거 있고. 그리고 SRC2는 약간 제가 오픈 크루를 만든다 오픈 크루 같은 에이전트를 만든다면 뭐 이런 기능이 기본적으로 보통 유명한 에이전트들이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개별 하나를 좀 만들어 본 에이저 코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면. 그리고 그냥 웹챗 채널 통합도 있고 뭐 하여튼 이거 제대로 좀 많이 안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요 코드를 쓸 때는 좀 많이 만드셔야 됩니다 보면. 한데 뭐 저도 오픈 크루는 헤르메스 에이전트 썼지만 이런 이제 메시지 부분과 통합하는 게 필수죠 보면. 그래서 뭐 좀 많이 빠진 부분이 좀 많이 있겠지만 한번 뭐 이런 행태해야 된다.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오늘 영상으로 남긴 거는 마이크로소프트 에이전트 프레임워크가 무엇이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설명해주는 책, 일종의 책 이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럼 요거로 이게 마이크로소프트 에이전트 프레임워크를 사용해서 무엇을 만들면 좋을지를 알려주는 에이저 프로그램들이 있는 저장소. 네. 좀 부족한 부분이 좀 많겠지만 사실 이건 뭐 완성된 게 아니고 이 부족한 부분은 실제 만들고 싶은 부분을 맞게 채워 놓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하여튼 뭐 저희가 직접 만들지 않을 거잖아요. 코텍스나 혹은 크로드 코드를 사용해서 만들어 넣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내가 무엇을 만들고 어떻게 동작해야 되고 어떤 구조로 해야 될지 이것만 잘 기억해 주시고 코딩 에이전트한테만 잘 지시하시면 충분히 쉽게 어렵지 않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에이전트 프레임워크에 대한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뭐 언젠가 또 기회가 되면 지금 여기서 소개된 간단한 그런 에이전트 프로그램이 아닌 좀 더 구체화된 그런 에이전트를 한번 코드도 한번 고용해 보고 싶네요. 지금 제가 집에서 만든 거는 데이터베이스 게임 서버 같은 거 만들 때 데이터베이스도 조작도 해야 되고 혹은 내가 만든 데이터베이스 어떤 컨텐츠가 있으면 그 컨텐츠한테 스키마도 만들어줘야 되겠죠 분명. 그리고 만약 이게 라이브 서비스 될 때는 성능이나 이런 데 문제 없는지 또 쿼리 뭐 체크해 준다든가 이런 것도 필요하죠 보면. 그래서 DB 에이전트라는 걸 제가 만든 게 있거든요 보면. 지금 제가 완벽하게 안 만들고 또 제대로 동작도 안 해서 아직 하기는 못했지만 근데 요런 코드 보시면 아마 요런 것들이 필요하시다고 생각하시면 참고해서 또 만드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에이전트는 어떤 아이디어만 좋으시면 다양한 걸 만들 수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지금 집에서 그냥 완성은 아니지만 대충 만든 게 이렇게 어, 게임 서버 개발자가 게임 서버를 만들 때
DB 데이터 스킨마도 설계도 하고 조작도 해주고 라이브 서비스만 때 성능 체크나 혹은 락 체크, 데드락 발생하는 거 체크해주는 그런 에이전트를 만들 수도 있고 또 제가 하나 생각한 거는 우리가 좀 약간 큰 회사들이 보면 아마 원 1대1 면담 같은 거 아마 1년에 두 번 정도 하실 거예요. 상반기, 하반기.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1대1 면담해주는 에이전트. 그러니까 그 에이전트가 만들어지면 이 에이전트가 또 팀원들한테 뭘 물어봐야 되고 어떤 이야기를 주로 해야 되는지를 팀장이 어떤 특정 프롬프트라서 그쪽을 넣어 놓으면 팀원은 그 에이전트와 대화하면서 예, 1대1 면담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거 끝나면 AI가 팀원과 대답한 내용을 기반으로 딱 보고서까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 만들어 봤고, 또 하나는, 이건 또 뭐 제가 이제 일하면서 경험인데, 우리가 온라인 서비스, 온라인 게임을 라이브 서비스를 하면 또 가장 일 많은 것 중에 하나가 CS 처리죠. 그러니까 실제 유저들이 사용하면서 뭔가 이상이 발생했을 때, 혹은 질문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막 올라오면, 보통 제가 일반적으로 운영자라는 분들이 그런 것들을 처리해야 되죠, 보면. 그래서 제가 요거를 생각해서 만든 에이전트 이제 CS 에이전트라고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런 거 있으면 제가 봤을 때 아까 앞에 제가 예제에서 하나 보여줬지만 만약에 이는 CS가 만약에 유저들이 올리면 그게 어떤 지라 같은데 만약에 등록이 된다면 이 에이전트는 24시간 돌면서 그 지라에 등록된 일감을 두고 와서 이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어떤 데이터를 불러와서 그 데이터를 확인해야 되는지를 지가 쭉 알아보고 결론만 만들어 놓고 실제 그 결론 행동까지는 안 가죠. 결론만 어느 정도 정리해 놨고 진짜 사람 운영자가 그걸 보고 예, 승인할 건지 다시 처리하도록 요청할 건지만 하게 해놓으면 제가 봤을 때 아주 소수의 인원으로 CS 처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좀 더 가면 사실 어찌 보면 CS 운영자가 필요 없을 수도 있겠죠. 그냥 개발자가 해도 되겠죠. 어, 그 에이전트가 24시간 돌면서 CS가 등록되면 그걸 들고 와서 데이터 보고 그냥 사람이 이제 최종 판단만 내릴 수 있게 딱 정리해 놨고 그냥 서버 개발자나 어떤 개발자들이 최종 판단 놓은 그 문서를 보고 오케이 캔슬 이것만 선택하면 CS 처리가 그냥 다 처리해 버릴 수도 있겠죠 보면. 하여튼 그래서 이런 에이전트 프레임워크를 좀 알게 되시면 이런 그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어떤 일들을 에이전트로 대체해 보면 좋을까 고민해 보시고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영상 생각보다 꽤 많이 길어졌는데 요거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